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를 움츠러들며 국내 증시도 4%가 넘는 폭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전기, 전자와 운수장비, 기계, 증권 등이 3%에서 4% 안팎으로 내려갔는데 현재는 낙폭을 조금 축소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식 경기 진단 보고서인 그린북에서 최근 한국 경제 하방 위험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 경기 지표가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어 또 코로나19 2차 팬데믹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섣부른 낙관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6.12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인 오늘 미군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확실한 힘을 키우겠다며 미국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북한이 협상 지렛대를 높이기 위해 미국 대선 전에 군사도발 카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 계획대로 약속된 시점에 해제돼야 한다는 의견과 최소 3개월 이상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공포감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3월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 16%가 빠졌고요. 기술주의 호조로 버티던 그리고 이제 뭐 만스닥이라고 불리던 나스닥이 하루 만에 10,000포인트 내주면서 급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그리고 유럽 쪽의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유는 뭐 뻔하죠. FOMC에서 나온 얘기가 일단은 2022년도까지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이 부분이 경기가 결국 안 좋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라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온 겁니다. 안정화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경기가 아직까지는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나온 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2차 재유행 우려가 지금 4개 주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흑인 지금 추모 시위 그리고 여러 가지 시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근접적으로 움직였는데 이 부분에서 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증시 역시 지금 힘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100선이 무너지면서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2120선대, 코스닥은 740선대는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낙폭이 굉장히 크고요.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모더나사가 7월에 임상 간다, 삼상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우리 시장에는 큰 호재로 작용이 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입니다. 어떤 스탠스로 바라봐야 될지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죠. 예, 보시는 대로 2122입니다. 낙폭이 2.49, 근래 들어서 가장 큰 하락이고요. 견조하게 달려줬습니다. 사실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목요일 어제였죠.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서 와르르 무너진 뒤에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한 번, 2번 정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일단 오늘의 하락은 사실은 장 초반에 동시효과에서가 오늘 저점으로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 잡혀 있습니다. 공포감이죠. 더블 딥에 대한 우려 그리고 팔고 싶어 하는 욕구도 강할 수밖에 없는 게 2200선까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어떠한 재료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팔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파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 않자 시장이 딛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겠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요. 일단은 외국인들은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의 환경이지만 여전히 좀 팔고 있는 상황이고 조심하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반면에 나머지 주체들은 좀 팔고 있는 상황 집계가 됩니다. 다음 볼까요? 오늘 하락의 주요 원인은 주요 섹터가 경기 민감 섹터가 다 빠진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네이버 다 빠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금 뭐 램시마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80만 원 향해 달려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LG화학 빠지고요. 삼성 SDI, 우선주와 SDI도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 카카오 올라가지만 현대차 빠지는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많이 빠집니다. 운송장비 쪽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 볼까요?
LG생건, 삼성물산,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다 빠지는 가운데 지주사 SK, NC소프트는 또 상승하는 흐름들 가져갑니다. 한마디로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742포인트입니다. 일단 740선을 사수를 하는데 지금 요 정도 740에서 743 사이에서 지금 계속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예, 743 말씀드렸다시피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은 뭐 720포인트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수급 볼까요? 외국인만 삽니다. 개인, 기관 같이 팔고요. 조금은 다른 코스닥의 또 수급 주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호재에 계속해서 연일 잘 달립니다. HLB가 살짝 조정받는 가운데 알테오젠이 오랜만에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시젠도 지금 잘 달리는 게 아무래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진단시약 관련해서 종목들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시젠, 수젠텍 이런 종목들 오늘 움직이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네, 보시는 것처럼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CJ, ENM, KMW,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다 빠지는데 일단 양봉을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이 오늘의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네, 어제 호재에 급등했던 제넥신 빠지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SK머티리얼즈, 리노공업까지 모두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장세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2,106원입니다. 일단은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대까지 다시금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 네,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2시 50분부터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스닥 10,000포인트 하루 만에 지금 또 내주는 모습이고요.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지금 아시아 증시도 같이 동반 폭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참 이제 걱정되는 또 내용인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이 확산 우려,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급락세를 3, 4월 달에 경험했던 급락세 부분을 이번에도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미국 쪽으로의 어떤 외신 쪽으로의 이슈죠. 제가 봤을 때 어떤 그 급락에 대한 또 코로나에 대한 이거는 어떤 이벤트라기보다도 있던 여론몰이를 통한 또 공포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이 주별로 외출 금지령과 비필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발동했는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면서 이번 달 들어서 50개의 모든 주에서 봉쇄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각 주가 경제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돌입한 현재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죠.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남부의 텍사스와 플로리다, 또 서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같은 이 4개 주에서 2차 유행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미국에서만 확진자가 201만 명이 넘었고 이 가운데 11만 명이 좀 숨진 현재 상태에서 그전에도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확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전날 미국 증시가 그 부분의 직격탄은 바로 맞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6.9% 폭락한 25,128.17포인트의 거래를 좀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5.27% 떨어진 9,492.73포인트 장을 마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확산도 있는 상태고 지금 그 연준의 어떤 부정적인 경제 전망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인 이런 그
연설에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큰 부분, 그리고 이 고용 같은 이 코로나19의 여파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와 또 경제 전반의 불투명에 대한 부분이 전일의 어떤 공포지수, 빅스지수죠. 빅스지수를 요동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말에 실업률을 9.3%로, 내년 말에는 6.5%, 2022년에는 5.5%로 이 고용시장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좀 전망을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국제유가도 급락을 했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8.2%가 떨어진 36.34달러에 좀 거래를 마쳤고요. 8월 물 브렌트유죠. 런던 IC 선물 거래소의 8월 말에 브렌트 같은 경우는 배럴당 9.11%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장 생각보다는 우려했던 것보다 크게 밀리진 않고 있는데, 다만 이제 종목별로 본다면은 그 전에 코로나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가 역시 상승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크게 8% 가까이 뛴 모습 보여주었고, 부강약품, 또 렉지노미스, 휴마시스, 시젠, 파미셀 같은 종목들도 동반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오늘 그 코로나 관련주 상승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바로 레몬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방호복 개발에 대한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급등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 이번에 개발한 무료용 방호복은 나노 멤브레인을 적용하면서 이 통기성을 자랑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료용 방호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나노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섬유 직경이 가늘어서 이 높은 공구를 자랑한 신소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통기성과 방수성을 갖는 점이 특징인 이 레몬의 이런 기술이 이 방호복, 무료용 방호복까지 연결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셀트리온이 화제입니다. 52주 신고가 또 경신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연일 여러 가지 호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지금 코로나19 램시마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알려줬고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소식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 닥게다의 아시아 태평양 사업 일부를 인수한다고 공시가 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이외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닥게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어떤 제약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닥게다가 아시아 태평양 사업 부분 중에서 이 18개 제품의 어떤 특허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판매권, 허가권까지 총 해서 3,324억 원에 인수한다는 부분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인수 후에 역시 아시겠지만 그 셀트리온의 이 판매는 셀트리온 제약이라고요. 해외 판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셀트리온 인수 후에 어떤 순수익의 일정 부분을 로열점 받는 구조로 가는 상태에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봤을 때도 이 닥게다의 그 특허 만료, 닥게다의 신약들의 특허 만료 이후에 이들 오리지널 성분의 복합제와 또 서방형 제재와 같은 개량 신약의 조기 출시를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에 셀트리온이 내세웠던 케미칼 사업의 글로벌화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가 코로나 치료 임상 소식도 들려지면서 코로나 관련주로도 분류되는 게 이 셀트리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영국 버밍엄 대학병원과 버밍엄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연구센터 외에 4개 기관에서 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런 점에서 램시마의 주가는 어제 오늘 그래도 시장들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어제 나왔던 이 램시마에 대한 임상에서는 어떤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코로나에 도움이 된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고,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자가 면역 치료제를 이 코로나 쪽으로 핀다는 그런 얘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멀, 램시멀 같은 경우도 이 중 하나인 상태에서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더욱더 뜨거워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이 셀트리온 횡보 자체가 시장에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이 주가를 올리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은 샘플러스의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에 오늘 아침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놀라서 일단 네. 수익 구간이었잖아요. 대다수의 그렇죠. 분들이 그러니까 던지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시효과에서 확 밀렸다가 지금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인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재확산 우려가 뭐 4개 주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다음 주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도 이제 살짝 좀 과민 반응을 한 게 파월 의장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경기 회복은 생각보다 더딜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한 마이너스 6.5% 하락을 하고 내년도는 한 5%. 그러면 이 5%라는 게 이제 올해 떨어진 베이스에서 5%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가려면 내년까지도 안 되는 거고 후년 말이나 돼야 아마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가게 된다니까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한 거죠. 현타가 온다 그러죠. 생각보다 실물이 안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은 아마 시가부터 종가까지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쭉 흘러내렸을 거예요. 미국 시장은 그렇게 흘렀는데 우리 시장은 좀 다를 거라고 좀 봤고 아마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그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은 궤도가 좀 틀리게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은 그동안 글로벌 완탑 시장으로서 세계의 모든 자산을 대안 없이 빨아들이는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10년 동안 성장을 했던 시장이었고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10년 동안 이유 없이 가장 저평가받았던 시장이라는 거죠.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의 경험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지난 5년이나 10년 동안 평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 저평가되어 있는 걸 당연시하니까 이걸 이상하게 보는 거지. 그럼 한때 80년도 말이나 99년이나 이때 보면은 2000년 중반이나 이때 밸류에이션을 보면 우리가 높았어요. 이랬던 적도 있었는데 이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평가국인데 왜 이렇게 올라갈까? 이제 불안해하는데 지금도 밸류를 해보면 우리 시장은 비싸지 않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비싸요. 자,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 국내 시장은 별도로 떼어놓고 보면 수급 자체가 지난 18년 동안 어떤 투자 주체도 국내 시장을 사들어간 주체가 없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선물 시장을 외국인한테 다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9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라는 강력한 매수 집단이 들어오니까 시장을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물 시장을 좀 손봐야 되지 않느냐. 공매도를 바로 허용하려면 반드시 선물 시장을 손봐야 됩니다. 선물 시장이 지금처럼 외국인 일방에 한 손에 맡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장을 칼자루에 쥔 세력 측은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시장을 조작할 아주 합리적인 의심과 실행력을 갖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2011년에 일어난 도이치뱅크의 선물 옵션 동시효과 만기 투척이었죠. 그건 드러난 일이고 뭐 하나하나 사건 ELS나 뭐 이렇게 2스탁, 3스탁 정도 되는 종목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시장도 이게 주권인데 주권을 너무 외국인한테 맡겨놓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을 못 찾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매력이 없기 때문에 다 떠났는데
지금 들어와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려는데 이게 제도의 개선 없이 또 공매도가 허용돼서 아마 제도의 개선 없이 공매도가 허용된다면 시장은 또 주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금융감님도 원에서도 이번에는 좀 들여다본다니까 시간도 좀 남았고 좀 이번에 합리적으로 좀 그런 걸 개선을 해서 공매시장이 제도적으로 수급이 좀 유인책이 막히는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겠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장은 어차피 오르거나 내립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거를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전략이 항상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주식시장을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하락을 바라보는 마음이나 태도가 본인의 포지션이나 전략에 따라서 다 틀릴 거예요. 이를테면 최근에 신용이 많이 늘었는데 신용을 풀로 때려서 아주 뭐 200% 이렇게 들어간 사람은 심장이 쫄깃거리겠죠. 그런데 또 그냥 뭐 적당히 현금 비중 갖춰놓은 사람한테는 좋은 또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일반화돼서 이 시장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준비를 하고 시장에 들어와서 어떠한 전략을 쓰고 있는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기대 수익을 논해야지 그냥 시류에 따라서 오르니까 좋고 떨어지니까 불안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투자를 하시면 아마 투자의 성과를 얻으시기는 시장이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아마 투자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뭐 시장이 워낙에 급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조정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단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네. 뭐 사실 2200 축포 터트리니까 엊그제 같고 모든 언론사에서 유동성 장세가 왔다, 큰 장이 왔다 그랬는데 단 하루 만에 조정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더블딥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은 더블딥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게 중론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길게 갈 걸로 보세요? 이번 조정이 깊고 길게 아니면은 그냥 뭐 기간 조정 정도로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시장을 분석할 때는 본질부터 출발하는 게 좋거든요. 본질 없이 현상만 갖고 얘기하면 그건 뜬구름이에요. 주가는 이제 그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주인은 그냥 방향을 정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강아지는 뭐 아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면서 앞서거니 주인보다 앞설 때도 있고 뒤떨어질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경로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강아지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강아지가 앞으로 가네? 강아지가 뒤처졌네? 라는 현상만 얘기할 뿐이지 저 강아지는 앞으로 저만큼 뛰어갈 거야.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시장에서 달라진 것과 조정이 오기 전까지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달라진 것은 뭐냐 하면은 현실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보다 주가는 팬데믹 이전까지 왔는데 실물 경제는 사실 엄청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 대비해서 주가가 오버페이스한 거는 맞고요. 그러면 그 오버페이스한 동인이 뭐냐면 유동성이었죠. 전 세계에서 강홍할 만한 각 중앙은행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 돈은 없어졌느냐? 그대로 있죠. 그러면 이 돈이 딴 데 갈 데가 있냐를 또 하나 짚어보면은 그 상대적으로는 대체품이 이제 보통 이제 채권 시장인데 채권 시장은 지금 연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게 금리를 통제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겠다. 그 얘기인즉슨 제로금리 밑으로 떨어지기도 어렵거니와 장기금리가 솟구치는 것도 캡을 씌워서 막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채권은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의 요인이 안 생기는 거고 여전히 지금 현재 풀린 유동성이 들어갈 때는 주식시장이 가장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달라진 것은 현실의식 속에서 경기가 생각보다 늦는다는 거. 달라지지 않은 것은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는 거. 이 사이에서 이제 결국 앞으로 주가 경로가 이제 갈 텐데 보통 이렇게 급등하다가 장대 음봉을 맞으면 에코 파동이 보통 옵니다. 에코 파동이요. 2차적으로 충격이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현실을 한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경로를 지날 때는
뭐 지표도 좀 체크를 하고 싶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아마 이제 박스를 그리면서 다음 경로를 탐색할 텐데 국내 시장만으로 보면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번 주에 아주 극히 심해졌는데 숫자가 나오는 섹터와 꿈을 가진 섹터가 서로 같이 가는 시장이 건강한데 이번 주엔 극단적으로 꿈을 가진 기업만 가죠. 제약바이오와 수소전기차 이쪽 섹터만 일변도로 갔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는 시장이 오래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하게 가려면은 IT 쪽이나 어떤 뭐 언택트 쪽이나 제약바이오에서도 의료 장비나 이런 쪽으로 숫자가 나오는 섹터가 같이 어우러져 간다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금이 순환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원사이드로 원탑으로만 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오늘도 시장 지키는 게 되게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지켜줬는데 그렇게 시장 지수를 지키는 질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MC 사실은 금리 동결을 하고 점도표상으로 17명의 위원 가운데 15명이 2022년도까지 동결을 예측을 하는 순간 시장 기조가 변함이 없고 우호적인 한마디로 유동성 장세가 갈 수 있구나 그랬는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하면서 그거를 조금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달랐나 봐요. 어떤 분들은 경기가 이 정도까지 안 좋은가?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 제로금리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예상은 다 했죠? 어느 정도로? 다 예상한 거고요. 예. 사실은 다음 주부터는 저는 이제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부양책 같은 거요? 아니 연준이 예. 이미 이제 할 건 다 했어요. 이제 통화도 연준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다. 그러니까 양쪽 하나도 계속 주간 단위로 계속 줄였는데 1,200불 매입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도 했으니까 유동성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다 했다면 연준이 할 일은 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의회에다 대고 빨리 그 재정을 써라는 얘기거든요. 통화 정책은 이제 다 했으니 이제 재정을 빨리 의회에서 통과해서 니들이 이제 중국이 하듯이 중국이 가장 빨리 이제 SOC 투자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중국 하나가 움직였는데 중국 시장의 지표를 보거나 커머더티 시장을 보면은 요새 철광석 값 폭등하는 거 아시죠? 예. 커머더티 구리 가격 포함해서 상당히 움직입니다. 중국 하나 움직였는데 그러면 미국까지 움직이고 뭐 하반기에 가면 인도 안 하겠습니까? 유럽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국 정부가 재정 부양을 위해서 긴급 예산 추경을 우리나라도 마쳐 추경을 했고 이게 이제 어느 나라나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다 그 단계에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뭐 양회에서 사회주의 국가니까 한 번에 딱 우리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여타국들은 의회 통과 여부에 따라서 적어도 여름부터 가을 하반기 이게 뭐 짧게 끝날 수가 없는 게 내년까지 갈 거예요. 굉장히 긴 사이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음에 이제 사실 수순 예측하기가 쉬워졌어요. 이게 뭐 돈 들어가는 데가 몇 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그 확실하게 보이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이걸 쫓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창하게 10년 후를 내다본다. 10년 후를 내다볼 사람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그 자체로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10년 후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삼성이 반도체 투자를 하는데 생각보다 집행이 빠르고 재고 조정에 대해서 논란은 많지만 생각보다 재고 소진이 많이 돼 있더라. 이런 건 이미 리서치를 통해서 다 팩트로 확인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뭐 삼성이 계속 투자하기로 한 거, TSMC랑 EUV 나노 공정을 계속 가속화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퀄컴이나 뭐 이런 데서도 갑자기 팹리스의 1등으로 올라가고 결국 이런 환경들이 앞으로 투자를 유인할 거고 그렇게 돈이 들어갈 섹터를 남보다 조금 빨리 봤다면 그런 쪽에 준비하는 게 주식 투자겠죠.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미국 쪽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미국 쪽에서 실업률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고용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 예측보다는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너무 이제 과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많이 회복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요즘은 이제 각국 통계가 신뢰를 좀 많이 떨어뜨리고 있죠. 이게 이제 실업률 통계를 하는데 뭐 지표 조작을 통해서 좋게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행정부는 그런 욕심이 있죠. 지표 마사지를 통해서 좀 좋게 하게. 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뭐 좀 애매한 부분이 많죠. 이제 무급 휴가 같은 경우를 실업률로 볼 거냐. 그럼 뭐 이제 실업은 아닌데 월급을 못 받으면 실업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실업한 건 아니고 그냥 전적으로 회사를 나와야 사표를 내고 나와야 실업이다. 이러면 이제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계 잡는 입장에서 기준점을 이건 실업 아니야 그럼 실업 아닌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드나들면서 요새는 이제 지표를 발표하면 잘 안 믿죠. 그러니까 지표 자체의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 틀림없는 건 우리가 팬데믹 기준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오려면 한창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또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어느 나라나 미국은 사실 그 이전에는 완전 고용을 누렸던 나라인데 이제는 완전 고용이 아니라 미국도 근로자의 뭐 한 20% 이상이 다 실업자로서 수당을 받고 있죠. 그럼 계속 이렇게 수당으로 이 사람들 소득 보전을 해줄 수 없으니 그 실업 수당 주는 걸로 SOC 산업이라도 해서 이제 경기를 돌게 하겠다는 거고 궁극적으로 민간이 이제 빨리 혁신 기업을 만들어서 투자할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언제 나올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경기 지표나 고용 지표나 이런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출렁임이 있을 때마다 그걸 눌러주는 건 여전히 유동성일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시장을 가면 될 것 같고 이제 더블린 논쟁이 다시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지난 3월과 같은 더블딥은 올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유동성의 힘을 그렇게 간과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주변에 남아서 시장 주변에 남아서 뭐 조금만 어려워지면 계속 돈이 들어가서 뭘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는 없지만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기간 조정 구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2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과열이라 그랬어요. 그때 시점이. 그런데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실물 경제가 침체를 받고 있는데 그 위치까지 바로 가는 것도 사실은 좀 넌센스입니다. 네. 이제 우리를 좀 봐야 되잖아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서 보는 건 심리적인 걸로 동일선상에서 좀 보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네. 이제 우리의 면면을 좀 봐야 되는데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네. 미국은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지표상으로 좋았어요. 우리는 체감되는 게 사실 뭐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 좋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처럼 그렇게 고용의 유연성도 없고 한 번 자리를 잃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아마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에서는 엄청나게 무급휴직을 지금 권유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실업 통계에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는 우리 고용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회복하려면 어쨌든지 이제 어느 쪽에서 잉여 가치가 나와서 가야 되는데 이게 4차 산업 우리가 그린 뉴딜 뭐 이런 걸 얘기했지만 이게 전통적인 고용 환경하고 다 배치되는 부분이라서 결국 우리도 SOC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정 구간까지 뭐 매일 쿠폰 발행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결국 쿠폰 발행한 거는 이달 말이면 얼추 소비가 다 되고 소진이 다 될 텐데 그럼 하반기에도 과연 이 쿠폰 발행 없이 소득 보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디에서 소득이 보전이 될까를 보면 그렇게 밝지는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재원 문제가 이제 재원 문제가 있는 불거질 수밖에. 사실 주면 좋죠. 주면 좋은데 주면 또 잘 써요. 요긴하게 쓰고 뭐 학원비로도 쓰고 급할 때 병원비로도 쓰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이제
빚내 가지고 적자 재정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재정 적자의 건전성에 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3차 추경까지 내놓긴 했어요, 지금.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문제고요. 네. 신용평가사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그렇죠.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좀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피치에서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네. 이제 재정 집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 차트를 보면은 명확하게 빨라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 재무 부채는 한 30%대에서 유지되어 왔는데 지금 이제 늘어나는 속도로 보면 올해에 한 45% 넘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또 100조 이상 넘어가서 이제 국가 부채 1000조가 아마 2022년 당초에 2023년을 예상했는데 그럼 매년 한 100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라니까 그럼 우리나라 GDP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1900조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이제 1000조를 넘어서서 매년 100조씩 늘어난다면 2030년이면 100% 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정 집행이나 이렇게 복지 쪽이 증액되는 건 시대 흐름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항상 속도가 문제죠. 그러면 이 속도와 이제 재정 집행 간에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그러면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채권 수요 기반이 그렇게 튼실한가?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중앙은행에서 다 받아줬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럼 우리도 채권 발행하는 걸 중앙은행이 받을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좀 많이 생길 될 수 거예요.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시중에서 채권 제로 금리의 채권을 안 끼는 부담되죠. 자산운용상 이를테면 보험사나 이런 데서 장기 운용 채권으로 이렇게 제로 쿠폰의 채권을 갖고 20년을 가면 거기는 뭔 수익으로 운용을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앞으로 그 채권 시장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 시장에 이제 큰 손인데 외국인이 과연 그 스탠스 잔고를 유지해 줄지 지금까지는 한국의 재무 건전성이 전 세계 1등이었으니까 아주 안전자산으로 그만이었는데 이 재정 건전성이 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서 흔들린다 하니 야 그러면 뭐 항공모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겠다는 게 이제 피치발 이제 발언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이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아마 재정을 투입해야 될 곳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잘 써야 되겠다. 그답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보내드리고요.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이 그래도 오전 대비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좀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또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좀 괜찮은 종목들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단키트 업체인 시젠입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 진단키트 쪽에서 선두업체이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초기 선점하면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단키트 섹터의 대장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실적이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각국에서 진단키트 재고를 늘려가는 상황이고 각 나라마다 경제 활동 재개로 인한 코로나 2차 파동이 이미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추후 실적 증가 추세는 이로 인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증시가 전일 6.9%의 폭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오늘 시장이 개파락 출발하였습니다. 이번 급락의 명분이었던 코로나 2차 파동 이슈, 분명 관련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므로 치료제나 마스크, 방역, 그리고 진단키트 등의 섹터를 개파락 출발한 종목들의 경우 장 초반부터 공략해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섹터를 세분화해서 각 대장급을 노렸어야 하는데요.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대장으로 아침에 갭 상승하고 지금 저항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급등 이후에 장기간 일정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수렴을 하던 모습이었는데 최근 단기 이평선 수렴하고 방향을 위로 돌리려는 모습이니까 저점 매수로 공략해 본다면 좋을 듯 합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900원, 손절가는 8,4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제일파마홀딩스입니다. 제일약품이랑 제일헬스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고요. 이번에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계열사들 간의 시너지가 극대화하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였는데요. 전년도 매출이 약 5배 증가한 7,300억 정도로 급증하였습니다. 1분기 매출 역시 1,890억으로 기대치에 부합하고요. 영업이익이 85억으로 올해 말 결산에 영업이익이 약 3배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 대비 약 한 20% 정도 저평가 구간이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요. 제일약품이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고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었죠. 그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최근 강한 상승이 나오고 유통 물량이 매우 적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적지만 급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특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2차 코로나 파동으로 치료제 섹터에 이제 순환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신고가 돌파 이후 눌림을 받고 있는 제일 파마홀딩스 접근하면 매수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 26,500원, 손절가 19,4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마지막 종목은 좀 특이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이라기보다는 파생 상품인데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는 ETF 상품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가지고 왔어요.
이 종목은 코스피 200 지수의 파생 상품으로 삼성 투신운영에서 관리하는 상품이고요.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상품입니다. 즉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고 일명 시장에서 투자자들 사이에 고버스라고 불리는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으실 텐데 보통 파생 상품에 있는 만기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운영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상장 폐지라든지 하는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일 미국 다우지수가 6.9%, 나스닥도 6.3% 큰 폭락이 나왔죠. 특히 나스닥의 경우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1만 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이런 급락이 나왔다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앞으로 더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 개인들 물량을 뺏기 위해 겁을 주기 위한 트릭을 썼다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저항 구간에서 조정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연준 의장의 연설 이후에 시장이 크게 빠진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유는 코로나19로 입은 경제적 피해가 정상적으로 복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위치까지 와 있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상승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의문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매도 심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매도 버튼을 누를 만한 이유로 충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동안 강하게 상승해온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두 번째 시나리오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열권이고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 각 정부의 재정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지났으며 이제 좋아질 것만 남았다는 기대감으로 그동안 상승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 시점에서는 상승을 예상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방어적인 태세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한다면 좋겠지만 신도 모르는 시장을 100%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현상과 눈으로 체크가 가능한 현재 가격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의 하락에 대한 준비로 인버스를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고 이 ETF 파생 상품이 매매가 불가능하시거나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금 비중을 늘리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미국 선물지수가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 미국 증시가 전일 급락 여파로 기술적 반등이 오늘 밤에 나온다면 월요일 국내 증시 역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보유한 종목들의 청산과 인버스를 추가적으로 매수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위에 이야기 드린 시나리오에서 첫 번째, 즉 시장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하락이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지수가 과열권이고 불확실성 높은 상황에서 현금 보유는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ETF 상품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추천드립니다.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040원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야기하는 곧버스 오늘 오랜만에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TNR 바이오팸 말씀을 해주셨어요.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TNR 바이오팸은 월요일 방송에 드리고 그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다음날 단봉으로 음봉이 눌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분할로 매수를 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날 바로 5%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다가 현재 미국장 급락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의 사업 아이템이 매우 좋고 이제 현실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다만 시장이 큰 폭으로 폭락을 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12,000원으로 조금 올려서 수정하고 나머지 분들은 만약 나머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천천히 모아가시고 이걸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가 이탈 시 현금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혹시 짧게 본다면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 시장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파마 홀딩스, 즉 코로나 치료제 테마가 있는 종목을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코로나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파마홀딩스를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파마홀딩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연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